如果鸡也是一个罐头的话，我希望这个罐头不会过期。如果一定要加一个日子的话，我希望它是1万年。 기억이 통조림에 들어있다면 기한이 영영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꼭 기한을 적어야 한다면 만년 후로 가고 싶다. 영화 중경삼림 속 경찰 223의 대사인데요. 배우 김성우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로 있는 경제의 신기주 기자입니다. 오늘은 옛날 영화죠. 왕가희 감독의 중경삼림을 그리면서 그 안에서 그려진 홍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홍콩은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의 가장 뜨거운 감자이자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G2가 맞닥뜨리는 최전선이 되어버렸습니다. 홍콩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그 사이에 끼어있는 홍콩인들의 진정한 심리는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영화가 어쩌면 중경삼림이 아닌가 싶어서 이 영화를 골라봤습니다. 중경삼림은 1994년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영화인데요. 당시에 홍콩 영화는 전 세계를 주름 잡는 대표적인 문화 섹터였습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진 시기가 1994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때는 바로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았던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반환되는 97년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시기였죠. 영화 중경삼림은 영국인도 중국인도 아닌 채 역사 속에 버림받았다고 믿는 홍콩인들의 복잡한 심리를 2명의 경찰관과 그들과 얽히는 2명의 여성살이의 인연을 통해서 내밀하게 묘사해낸 영화입니다. 새삼 중경삼림이라는 영화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2020년에 홍콩이 또다시 아시아의 뜨거운 감자이자 미중 갈등의 새로운 전장이 되고 있고, 특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국제 경제 질서를 가늠할 핵심 변수로 부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금성무, 경찰 223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만우절에 연인 메이라는 인물한테 거짓말 같은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남자는 연인이 좋아했던 과일인 파인애플이 들어있는 통조림이고요. 자신의 생일인 5월 1일까지가 유통기한인 것들만 하루에 한 통씩 구매하고 있죠. 경찰 223의 생일 5월 1일은 홍콩 반환 기점인 1997년 7월 1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경찰 223이 이별 통보를 거짓말처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홍콩이 반환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을 믿지 못했던 홍콩인들의 심리를 보여주죠. 홍콩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펼쳐지는데요. 1984년도에 중국과 영국이 중영 공동협정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1997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홍콩을 반환한다는 걸 약정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 개념은 최소 50년간은 일국양제로 홍콩의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개념은 마오쩌둥의 뒤를 이어 중국을 지배했던 등소평이 개발한 정치적 개념입니다. 결국은 1997년이라고 하는 데드라인이 2047년으로 연기된 거에 불과하다는 것이 홍콩인들이 느끼는 불안감의 실체였습니다. 지금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력한 민주항쟁은 사실상 2047년에 대한 홍콩인들의 불안감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찰 223은 황당한 결심을 합니다. 어느 바에 가서 처음 만난 여자와 사랑에 빠져버리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홍콩을 둘러싼 국제경제학적 또 지정학적인 요인들을 잘 운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때 등장한 여인이 금발 가발을 쓰고 레인코트를 입은 미녀입니다. 경찰 223은 이 여자한테 여러 가지 언어로 말을 걸면서 작업을 겁니다. 물어보는 대사는 파인애플을 좋아하냐입니다. 이 미녀는 베이징어, 중국어에 대하로 파인애플을 먹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대답에는 답을 하죠. 홍콩이 앞으로 베이징의 지배를 밟게 될 거라는 영화적 은유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홍콩은 1980년대부터 중국 반환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대비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였는데요. 미국 달러와 밀약을 한 상태였다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언어는 베이징어 쓰고 정치 체계도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받을지 모르지만 돈은 달러를 쓰겠다는 것이었죠. 경제적 지배는 미국 달러를 통해 국제금융권의 영향권 안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홍콩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홍콩은 본격적으로 아시아 금융 허브로 부상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한테 홍콩은 쇼핑의 천국이자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본사가 있는 국제 도시란 이미지가 강한데 1983년도 패그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고정환율제를 패그제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통화 가치를 다른 국가의 통화에 고정시켜버리는 고정환율제를 의미하는데요. 환율은
간단하게 말해서 한 나라의 경제가 다른 나라 경제에 대해 갖는 국가적 경쟁력을 뜻합니다. 선진국을 상대로 상품을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여서 경제를 돌려야 하는 개발도상국, 패그제, 고정환율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상품 수출 수입보단 자본 수지에 의존한 경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금융 중심 경제의 경우엔 고정환율제를 선택하는 경우보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홍콩은 대표적인 패그제 국가이고 가장 성공적인 패그제 선택 국가입니다. 홍콩 달러와 달러의 환율은요, 패그제 상단인 7.85 홍콩 달러로 7.75에서 7.85의 스프레드 안에서 홍콩 달러를 유지해 왔는데 이게 무려 36년째 성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홍콩인들은 영국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자, 달러 패그제를 통하면 사실상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와 똑같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결국 홍콩 경제 주도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셈이 됩니다. 미국도 여기에 화답했죠. 1992년도에 홍콩 정책법에 서명합니다. 중국 본토와 홍콩은 다르다고 미국이 인정해주게 되죠. 그래서 홍콩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대우를 하고 그 과정에서 홍콩으로 미국인들이 무려 8만 5천 명이나 머물게 됩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요, 미국 투자자가 홍콩에서 산 주식 규모가 105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홍콩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 중에 하나가 되죠. 이 홍콩 정책법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폐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그 법입니다. 지금 미중 갈등의 본질은 패그제와 홍콩 정책법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홍콩 정책법을 폐지하게 된다면 결국 그 얘기는 미영 자본이 대규모로 홍콩에서 빠져나가고 자본 유출이 일어난다는 뜻이겠죠. 달러가 빠져나간 만큼 홍콩 달러의 수량도 줄어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홍콩 달러와 달러는 사실상 같은 돈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이 자본이 모두 빠져나갈 경우 이걸 누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가 중국 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죠. 또 다른 경찰이 등장합니다. 양조위가 연기했던 경찰 663인데요. 그가 사랑했던 여성은 스튜어디스였고 늘 어딘가로 떠나는 직업이었고 결국은 영원히 떠나버립니다. 이건 1997년을 전후해서 홍콩에 불었던 이민 러시를 반영한 것인데요. 홍콩인들은 캐나다 밴쿠버로 대규모 이민을 떠났고요. 거대한 차이나타운이 건설됩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 경찰 663은 떠난 연인의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그려지죠. 이때 또 다른 새로운 여인 왕페이가 등장하는데요. 연인이 남겨놓은 물건들을 남자 주인공 몰래 치워줍니다. 이건 떠난 홍콩인들의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기억들을 더 씌워서 살아가야 하는 지금 홍콩인들의 현재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영국 정부가 현재 홍콩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비엔노 여권을 확대 발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1997년 이전에 태어난 홍콩인들을 영국 시민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암시한 부분이거든요. 현재 홍콩에는 준 영국 시민권을 발급받은 시민이 절반 수준인데요. 전체 인구의 절반이 스스로 준 영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2020년 홍콩 보안법 통과로 홍콩은 전례 없는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다시 한번 이민을 떠나길 꿈꾸고 영국은 이들한테 비엔노 여권으로 탈출 러시의 귀를 열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평생을 살아왔던 홍콩을 떠날 수 있는 홍콩인들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남고 누군가는 떠나겠지만 결국은 피할 수 없는 것은 홍콩이라는 세상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찰 2, 3은 이런 얘기를 하죠. 캔의 유효기간이 내게 주는 의미는 남은 시간이 조금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때 편의점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한이 지난 것을 누가 좋아하죠? 홍콩의 첫 번째 기한이었던 1997년은 이미 끝났습니다. 유예기간으로 받았던 2047년조차도 미중 갈등과 코로나 사태로 더 빨리 끝나가고 있습니다. 홍콩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我聽咗仲要飛，幾時翻啊？唔知咧。我今次可能飛好耐㗎。咁你想去邊啊？冇所謂啊，你想去邊咪去邊。 지금까지 영화 중경산민과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그 사이에 큰 피해를 입고 있고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 홍콩이라는 도시 국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